G20 공동성명, 코로나 공동위협에 연합 대응, 모든 조치 취할 것. 기자 김칸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6일 모스크바에서 화상으로 G20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을 위한 연대를 확인했습니다. 또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26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화상 정상회의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공동의 위협에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G20 정상들이 채택한 코로나 바이러스 -19 공동성명은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 유행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생명보호, 일자리와 소득 지키기, 금융 안정성과 성장세 회복, 무역과 글로벌 공급체인 붕괴 최소화 등을 앞으로 G20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역학과 임상 자료를 교환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겠다며 4월 장관회의에서 G20 차원의 공동 조치를 마련하는 임무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과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진단 도구와 항바이러스 대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조, 유통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5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과감한 대규모 재정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각국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장들이 정례 조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전시키고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해 적절한 재정 지원을 신속히 전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무역 붕괴에 대한 대응 분야에선 통상장관들의 개 세계적 대유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면서 투명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실현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제협력 분야에선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 아프리카 등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해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인도적 재원을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필수품에 대한 제재를 유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무역전쟁이나 의료용품, 식량, 기술 등에 대해 제재가 없는 녹색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G20 국가들이 필수품 등 구매와 관련한 금융거래의 제한을 유예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다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함께 손잡고 인류와 중대 전염병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G20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경험과 임상자료를 공유하고 백신 개발과 보건 의료 취약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코로나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 분야 개발 협력,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최초로 화상으로 각 정상들의 집무실을 연결해 열렸습니다. 정상회의에는 스페인, 싱가포르, 요르단 등 7개 초청국 정상과 UN,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미 하원 한반도 안보 청문회, 코로나 사태로 무기 연기. 미국 의회에서 매년 열리는 한반도 안보 현황 점검 청문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무기 연기됐습니다. 주한미군 규모 등 한반도 안보 정책이 대거 포함되는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의 심의에는 큰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당초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점검을 위한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연내 청문회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청문회입니다. 모니카 메토우시 하원 군사위 민주당 측 대변인은 26일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하원 건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국방부가 증인들의 여행 등을 제한한 직후 군사위는 4월 1일까지 예정된 청문회를 모두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이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청문회를 서면 형식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원은 매년 3월에서 4월 주한미군 사령관과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청문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이 청문회는 의회가 매년 제정하는 국방수권법 NDAA 작성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의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데이비슨 사령관에게 당초 청문회에서 제기할 예정이었던 질문을 서한을 통해 보냈습니다. 서면 질의에는 현 군사안보 태세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재원, 군사훈련, 파트너와 동맹국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것이 포함됐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또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의 인도태평양 안심 계획을 위한 예산 편성 의사도 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청문회는 무기한 연기됐지만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 심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메토우시 대변인은 중대한 변화를 제외하고 의원회는 당초 예정된 대로 4월 30일 국방수권 법안 표결을 진행하고 5월 중순까지 본회의 표결에 넘기겠다는 것이 현재로서의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내 코로나 위기에도 국방수권법은 하원 군사위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도 의원회는 새 국방수권 법안을 완성하고 공식적인 소통과 원격회의를 통한 감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찰기 한반도 출격차 자저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 최근 한반도에 출격하는 미 정찰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빈도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군용기 추적 전문가는 항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미 정찰기들의 비행 형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일 한반도 상공에서 미 공군 소속 정찰기 RC-135W 리벳 조인트와 I-8C 조인트 스타즈가 연이어 포착됐습니다. 미사일 발사 전 통신 신호를 감청하고 지상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미 공군의 주요 정찰 자산들이 같은 날 한 지역의 모습을 드러낸 건 이례적입니다. 이날 한국에는 미 공군 정찰기 외에도 미 육군 소속 RC-1X 가드레일과 호출보호 등 일부 제한적인 정보만을 지닌 정찰기 추정 비행체도 관측됐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최소 4대의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21일 아침 북한이 평안북도 지역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수도권과 인천, 서해 일대에서 다수의 미군 정찰기가 포착된 지 몇 시간 만에 서해와 맞닿는 평안북도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정찰기들의 움직임과 북한의 군사 활동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찰기들의 한반도 출현이 미군이나 한국 정보기관 등에 의해 알려진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정찰기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였습니다. 일반인들이 미군 정찰기들의 비행 정보를 파악해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한반도 주변에 나타난 정찰기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전해 화제가 됐던 에어크래프트 스포도 언론에 소개될 땐 사이트라는 명칭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트위터 계정입니다. 이들은 항공신호 수신기와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웹사이트 등을 분석해 한반도는 물론 남중국해, 일본, 중동 등에 나타난 미 군용기를 포착합니다. 이후 해당 군용기의 지도상 위치와 항적, 고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반인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위터에는 에어크래프트 스폿 외에도 제스와 캐네디언 스카이와처 등 수십 개의 군용기 추적 계정들이 있습니다. 지난 23일 미국의 단 2대뿐인 미 정찰기 RC-13 컴뱃센트 위 한반도 출현 사실을 알려던 로콜사인도 대표적인 군용기 추적 계정입니다. 로콜사인은 이날 컴뱃센트가 한반도에 나타난 직후부터 이를 트위터에 알렸으며 이후 모습을 감출 때까지 4시간 넘게 추적했습니다. 한국인인 로콜사인은 최근 VO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 정찰기가 한반도에 자주 출현한 시점을 작년 1월 말부터 1월 초, 그리고 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은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등을 언급하며 도발을 예고했던 시점이고, 올해는 북한이 한동안 중단했던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던 시기와 일부 겹칩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날 혹은 당일에 정찰기가 포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따라 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북한의 군사행동을 미리 판단하는 걸로 추정된다고 로콜사인은 분석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한 미상의 비행체가 출현하기 시작한 사실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호출구 하나만을 외부로 드러낸 이 미상의 비행체는 매일 저녁 충청남도 천안과 태안, 평택 등 한국 중부 일대를 수십 회 비행한 뒤 또 다른 비행체와 교대하는 형태를 한 달 넘게 보이고 있습니다. 로콜사인은 이 비행체가 전형적인 정찰 항적을 보이고 있다며 이 역시 정찰기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상의 비행체를 제외하면 여전히 다수의 미 정찰기들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